고인의 발자취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가 발견된 곳은 한 공장 단지 인근의 야산. 요 산에서 그랬어요. 요 산에 일로 들어갔어요. 평상시에 사람이나 자동차가 왕래하는 도로가 아니에요. 그냥 산. 지난 8월 3일 건물 CCTV에 포착된 수철 씨는 이 길을 따라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자취를 감춘 지 2일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수철 씨. 극단적인 선택을 한 수철 씨. 유족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평소에 오빠께서 좀 심적으로 조금 뭐 우울감이 있었다든가 아니면은 아니 그런 거는 전혀 없었어요. 또 치과도 임플란트 또 예약을 해놨고 그 자기가 그렇게 죽으려고 하려면 그런 거 예약 안 해놓잖아요. 일주일 후에 치과 진료를 예약한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겁니다.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두 여동생을 보살피느라 쉼없이 일해왔던 성실하고 자상한 오빠. 그런 오빠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이제 남은 건 유일한 유품인 휴대전화뿐입니다. 평소에 뭘 검색하셨는지가 조금 궁금해요. 캠핑카 이런 거 기농하고 싶어 했었고요. 도명. 아이고 고통 없이 죽는 이런 것도 있네. 아이고. 아유, 이거 지금 처음 보신 거예요? 예. 아유. 이런 걸 검색할 생각을 못 해봤어요. 수철 씨가 가장 많이 검색했던 단어는 바로 캠핑카. 평소에도 지인들과 낚시나 캠핑을 가는 일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종종 관련 영상을 보면서 캠핑카를 살 거라고 노래를 불렀답니다. 유튜브 많이 보고 그랬죠. 뭐 자연인 한다고 그차 나오는데 시식 한번 시켜준다고 놀러 가자고. 그게 꿈이었죠, 꿈. 매일매일 꿈꾼 행복한 상상. 캠핑카는 평생을 가족에 헌신했던 그가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가져본 꿈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소중한 꿈을 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는 무엇일까? 니하고 내하고 나중에 캠핑카 해가지고 낚시도 다니고 놀러도 가자고 네가 나한테 약속했잖아. 근데 왜 그렇게 가버렸어? 지인들은 수철 씨가 새 차를 샀다고 자랑했던 날을 기억합니다. 자동차인데 그 3인승 밴이라고 대리점에 가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게. 작년 3월 한 자동차 회사의 대리점에서 차를 계약한 수철 씨. 캠핑카 개조 업체까지 알아봐준다는 담당 직원의 말에 계약을 서둘렀습니다. 고인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던 중 통화 녹음 100여 개가 발견됐습니다. 모두 한 사람과의 통화. 응? 예. 네, 사장님 잘 지냈어요? 네, 팀장입니다. 바로 차량 계약을 담당한 대리점 영업사원 정민우입니다. 아니, 모두가 아는 브랜드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차량 곧 들어올 때가 되세요, 사장님. 예. 그 차 대금은 저희 가상계좌 은행 이제 제 이름으로 나가는 가상계좌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 견적서에 사장님 저 따로 복사해서 넣어드렸어요. 정 씨가 보낸 계약서. 차량 대금을 납부하라며 본인 이름의 계좌를 함께 보냈습니다. 캠핑카도 만들어주겠다 하고 그 직원한테 5천만 원을 넘게 돈을 그만큼 보낸 거거든요. 아하. 계약금 10만 원은 자동차 회사로 입금했지만 잔금은 모두 정 씨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보통 계약금을 주고 차를 인도받을 때 잔금을 치르잖아요. 예, 그렇지. 차값을 다 먼저 주면은 차가 빨리 빼준다. 그래가지고 이제 차값을 미리 다 줬는 기라요. 차가 옵니까? 차 말씀이세요? 예. 차는 이제 지금 3월 말쯤 아니면 5월 초 예상이 되어 있어요. 네, 제가 연락 한번 따로 드릴게요, 사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캠핑카용으로 인기가 많은 3인승 승합 차량을 구매한 수철 씨. 하루하루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지만 약속한 2달이 지나도록 차량을 볼 수 없었습니다. 계약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건가요? 이상한데요? 뭐 어디에 들어갑니까? 예, 지금 파업 때문에 좀 늦어지갖고 저희도 죽겠네요. 차가 잘 안 나와서. 네네네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선생님.
며칠 후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수철 씨의 차량이 드디어 도착했다는 겁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거 제가 사진 2장 보내드렸거든요. 부산항에서 예. 오늘 7대 지금 제가 그 전수검사 다 하고. 언제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 나가는 시기가 문제거든 지금. 저도 그게 걱정입니다. 지금 차는 지금 왔는 거 지금 확인했고. 어디나 궁금해갖고. 그러셨어요. 지금 부산도 지금 공장이 지금 가공 중지가 돼갖고. 코로나가 좀 심해져갖고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대책회의 하고 있었어요 지금. 여보세요? 네, 선생님. 그 검사 들어가요. 검사? 배기가스 배출 검사 들어가요. 네, 그 관세랑 요 배기가스 조절 장치를 달아야 돼요, 선생님. 예. 그래야 차가 빨리 나온대요. 제가 아까 보니까 309만 5천 원이던데. 그쪽 그 검사하시는 분 예. 예전하고 그거 보내드릴게요. 받아갖고. 예. 예. 차량 배기가스를 검사하는 담당자라며 보낸 계좌에는 민시현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차량 보험료를 받은 계좌도 동일한 이름. 뭐 보험료랑 그 캠핑카 개조하는 거랑 뭐 한다면서 또 이름으로 들어갔고. 약 2년간 수철 씨는 총 5,400만 원을 모두 정민호, 민시현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차는 볼 수 없었고 이대로 영영 차를 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아이고 참. 이걸 못 믿는 건 아니지만은 예. 내가 그 차 줘야 한번 해봐도 되지? 그럼 저는 그 매장에서 뭐가 되는 겁니까, 선생님, 그러면? 예? 아니, 사장님께서 어차피 차도 안 주고 차도 안 나오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이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선생님. 그냥 제가 손 털게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다 취소하고 다 뺄게요, 그럼 선생님. 취소하겠습니다, 선생님. 정 씨는 계약 취소를 통보했지만 정작 수철 씨는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수철 씨가 차량을 계약한 자동차 회사 대리점을 찾아가 봤습니다. 죄송하지만 혹시 X라는 사람 아십니까? 퇴사한 지 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사람 그만둔 거예요? 아니면? 그만뒀다기보다는 거의 한 번 또 사고가 있어서 그때 그 일을 해결하면서 그때 있던 지점장이랑 대표님이 너랑은 더 안 되겠다, 나가라 해서 나가게 된 거예요. 같은 경우에는 차가 나올 때 되니까 취소를 했다가 다시 또 이제 배정 요청을 올렸다가 또 나올 때 되면 취소했다가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한 이력이 있더라고요. 일단 배정 요청을 취소를 했다가 다시 하면은 맨 뒤로 가요, 순번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지금 죽었습니다. 본이 거짓말을 진행했던 걸로 확인됩니다. 그 사람이 차를 신차를 제 이름으로 산 적은 없는 예, 없는 겁니다. 이게 저한테 되게 중요한 건데. 정 씨의 거짓말을 확인한 그날 마지막 남은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새 차를 한번 살라고 했던 게 이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그때부터 좀 멘붕이 오고 나는 뭐 이렇게 복이 없나 보다 하고 뭐 이래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정 씨를 믿을 수밖에 없던 또 하나의 이유. 정 씨가 자신이 아는 캠핑카 업체를 통해 차량 개조를 도와준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아까 그 유리창 B타입 있잖아요, 선생님. 예. 그때는 작업비랑 이런 게 많이 안 들고 그냥 유리값만 들어간대요. 정 씨는 견적서까지 보내며 유리창 개조 비용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 제작진이 전화를 해보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이 통합버스 전문 벤처기업 주식회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차량을 이제 캠핑카로 개조하고 싶다고 하셔서 거기 견적서에 업체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저희 안 할 거예요. 저희는 캠핑카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자동차 회사 대리점 영업팀장이었던 정 씨. 친절한 미소 뒤에 숨겨진 추악한 거짓말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야. 모 자동차 회사 대리점에서 발생한 계약 사기. 본사 측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대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위탁 계약을 한 대리점 대표와의 이제 계약 관계가 있고요. 대리점에서 지금 일어나는 부분까지 저희가 이 부분을 좀 책임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좀 현실적인 부분은 하나 있고요. 지금 저희도 일단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거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피해자는 수철 씨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철 씨와 비슷한 시기에 정 씨로부터 차를 계약했다는 화교 백모란 씨. 한국에 와서 처음 구매한 차량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끝내 차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차 맞아요? 속상해요. 속상해요? 죽을 거예요. 아유. 에휴. 퇴근길에 자동차 회사 대리점에 들렀는데 그 자리에 있던 정 씨에게 차를 소개받았습니다. 차 산다고 해가지고 갔는데 그때 딱 마침 이랑 그 사람이 있어가지고요. 그 사람이 차 소개는 막 이렇게 잘하더라고요. 작년 7월 출퇴근용으로 소형 SUV 차량을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 계좌를 줬는데 얘는 당연히 계좌를 줬으니까 회사 거 계좌인지 알았는데 근데 자기 와이프 계좌를 준 거예요. 모란 씨가 차량 대금을 보낸 사람은 민시현, 정 씨의 아내였습니다. 아하. 그 민시현. 아까 본 이름이잖아요. 예, 그 그렇죠? 민씨예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정 씨 아내한테 지금 돈을 준 거예요. 다 준 거예요. 그렇게 우영부영하다 보니까 벌써 10월 달이 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 씨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실적이 너무 좋아가지고 승진해가지고 으로 발령이 났대요. 그래요. 그러면 축하할 일이네.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그럼 언제 나와요? 언제 가면 차는 언제 나와? 차는 꼭 나오니까 또 기다리라는 거예요. 판매 왕이 됐다는 말과 함께 사라진 정 씨. 차를 주겠다는 약속은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정 씨가 근무지를 옮겼다는 다른 도시의 대리점을 찾았습니다. 과연 정 씨는 이곳에 있을까? 안녕하세요. 말씀 좀 여쭤볼게요. MBC에서 취재하는데요. 이분이 요 대리점에서 일을 했다고 하는데 아니요, 전혀 그런 분 없습니다. 없어요? 네. 혹시 이라는 이런 쪽에서 이제 근무했던 사람인데 혹시 개인적으로는 혹시 모르실까요? 아니요. 야. 정 씨를 직접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 많습니다. 정 씨 부부가 지내고 있다는 한 빌라. 네, 안녕하세요. 씨 찾아왔는데요. 여기 없는데요? 아내분 되시죠? 아니요. 저희 이혼했는데요. 왜 그러세요? 정 씨는 그곳에 없었고 그의 아내만 만날 수 있었습니다. MBC 방송국에서 나오는데요. 직접 전화하세요. 그 사람한테 전화하세요. 취재를 거부한 아내. 수차례 시도 끝에 아내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도 지금 몇 개월째 양육비도 못 받았고요. 저도 지금 너무 힘든 상태고요. 저도 지금 이런 전화 받는 것도 되게 불편하고요. 씨께서 그 아내분 계좌로 좀 돈 받은 게 있잖아요.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번에 터지고 나서 알았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전화 끊을게요. 취재 도중 제작진에게 도착한 문자. 익명의 제보자가 피해자 리스트를 보내왔습니다. 와. 리스트에 있던 19명의 사람들 모두 정 씨에게 사기를 당했답니다. 아이고. 사람이. 그중 정 씨의 최근 행적을 안다는 한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정 씨가 머물고 있다는 지인의 식당. 이번에야말로 그를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되실까요? MBC랑 소속입니다. 어디 채널? 저희는 MBC에서 나왔습니다. MBC? 네. 생각. 글쎄, 저도 모르겠네요. 통화 안 모르겠어요. 근데 최근에 마지막으로 좀 추석 택시, 추석 때 좀 됐네요. 미궁에 빠진 정 씨의 행방. 아쉽게 발걸음을 돌리려던 그때 나한테 연락이 왔다니까 지금. 아니 차가 오셔갖고 지금 같이 가셨다면서요. 이거 저보고 죽으라는 거예요 지금. 뭘 죽어 죽기는 네가. 죽을 사람은 나야, 임마. 여보세요? 얘기 안 합니다. 저 MBC 실화탐사대팀에서 하시라고요. 피해자들이 씨한테 지금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자수를 하고 경찰 넘어가기 대기 중인데 왜 그쪽에서 쓰시냐고요. 혹시 캠핑카는 그러면은 출고가 된 건 맞아요? 그거를 왜 그쪽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유족분들이 억울해하세요. 그럼 그분이 그럼 그분이 솔직히 그분이 저 때문에 돌아가셨다 말씀하십니까? 몇 차원이시다. 씨가 그러면 돌아가신 게 본인 탓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언제 제 탓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니요, 방금 전에 뭐 그렇게 얘기하신. 제가 언제 그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하지 마세요 그냥 전화하지 마시라고.
하더라고요. 아내분이랑 아내분 명의까지 이용하셔가지고 사기를. 하지 마세요. 전화 끊으세요. 와, 날카롭네요. 계속된 질문에 전화를 끊은 정 씨. 잠시 후 피해자의 전화기가 울리고 여보세요? 정 씨가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지금 그 양반들 불법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스님. 저희 와이프 전화번호 무단으로 땄죠. 형님들 전화번호 무단으로 땄죠. 스님 전화번호 무단으로 땄죠. 어떻게 땄냐고요. 경찰에서는 정보 제공도 안 해주는데. 피해자들 돈은 다 어디 있어요? 그만하시죠. 다 쓰신 거예요? 그만하시죠. 내 녹음하지 마세요. 계속 불법 얘기하시는데 본인이 사기를 하기 위해서 불법 저지르신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적 없다고요. 그쪽에 경찰 분들도 알지 않습니까? 언제 지금 동네하고 녹음하셨어요? 그 사문서 위조하신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아십니까? 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정 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네, 지금 이거 피해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전화 통화한 내용밖에 없는 거네요? 없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분하고 통화를 하든가 할게요. 차량을 이용해 사기를 저질러 온 정 씨. 취재 결과 그에게 당한 피해자는 약 20명. 총 피해 금액은 약 7억 7천만 원. 그 많은 돈은 모두 어디로 간 걸까? 수소문 끝에 정 씨의 친척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는 정 씨에 대해 할 말이 많다고 합니다. 통화를 했는데 돈 넣어줬겠냐니까 토토하고 바카라를 했다더라고. 도둑배시 막 올라오니까 이제 막 그걸로 막 한 거죠. 막 다른 데 지금 작은 형이 지금 한 1억 8천인가 당했어요. 예? 네, 사기를 당했거든요. 그거에 그 인감을 받아서 그 인감으로 캐피탈이라든지 3년 9년권이라든지 거기서 이제 대출을 받아서 자기가 돈을 땡기는 거예요. 사촌 형수도 되게 좀 많이 당했어요. 1억 얼마 당했고 저 고모 아들도 거기도 한 1억 얼마를 당했거든요. 한 2억 가까이 당했어요. 대리점을 찾은 고객뿐 아니라 가족과 지인까지도 그에겐 모두 범죄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야, 죄질이 상당히 안 좋은데요. 정말 나쁜데요. 전문가는 차량 출고 기간이 길어진 요즘 차를 빨리 받고 싶은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해 이런 범죄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일단 예전 같으면은 자동차 딜러가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었죠. 근데 요즘 들어서 공급 부족이 되니까 국산차들이 출고 시기가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그냥 바로 받을 수 있으면 사고가 나더라도 한두 명에 그칠 것들도 이제 1년, 2년씩 차를 대기해야 되니까 그 사이에 수많은 피해자들이 계속 더 생겨나게 되는 거죠. 모든 차량의 출고 기간이 지연되면서 신차 계약 사기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에서 있었던 신차 계약 사기 사건. 자동차 대리점 직원이 가로챈 돈은 무려 18억 원. 피해자들은 지표에 나섰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가해자와 대리점을 강하게 법으로 심판하여 해야 하며 시스템의 문제를 완벽 보완해야만 한다. 저는 보장하라! 계약서에 써 있습니다. 그게 회사 계좌로 입금하라는 게 써 있는데 조그맣게 써 있는 일이 많고 뭐 나한테 입금을 해주면 뭐 어떻게 해주겠다든지 뭐 리베이트를 돌려주겠다든지 많이 준다든지 뭐 내가 빨리 뽑게 해주겠다든지 감원 이제 속아서 이제 그 개인 통장에 넣는 게 이제 이 사건의 발단이 되는 겁니다. 어떤 완성차 제조사도 개인 계좌로 돈을 입금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드시 제조사, 이 완성차 제조사의 이름을 거기에 넣는 그런 계좌로 입금을 받기 때문에 그게 아닌 경우는 무조건 의심해야 되고 절대로 입금하지 말아야 됩니다. 현재 수철 씨 유족은 정 씨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 우리가 네 원한 풀어줄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있어. 지켜만 봐라. 오빠들이랑 오빠 억울한 거 다 풀어줄게. 걱정하지 마. 오빠가 걱정하던 일 우리가 다 해결해줄게. 아이고 미안해. 아이고 참. 아이고 미안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헤어날 수가 없답니다. 참을 수 없을 만큼 매일이 고통스럽다는 남자. 옥상에는 그때 문이 열리다 있더라 올라와서 이거 때리면 정말 죽겠구나. 진짜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 지난 4월 이후
김영호 씨는 항상 지갑 속에 유서를 품고 다닌다는데요. 예? 유서요? 살았더라 뭐 나 빨리 오세라. 정말 미치겠다. 사고 싶지 않다. 미안하다. 아이고. 항상 지갑이 늘고 내 항상 그런 마음을 실증을 물고 있어요. 아내는 그가 유서를 품고 다닐 정도로 힘든 상황일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유서를 쓰신 걸 알았어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한참 돼서 좀 알았어요. 충격이지. 아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니까요. 대체 영호 씨에겐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모든 건 이 신축 아파트를 살게 된 후 시작됐다고 합니다. 아니 무슨 일이죠 지금? 지난 4월의 어느 늦은 밤, 한 남자가 다급하게 자신의 집을 찾아왔다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사장님이 오더만 선생님 아저씨 누구십니까? 이러더라고. 내가 아저씨 누구십니까? 이렇게 나 이제 계약한 사람인데요. 황당하죠. 자신의 집을 분양받은 사람이라며 또 다른 계약자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이게 뭔 소리예요? 해당 계약자 역시 황당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 뭐 살 필요도 없어. 이 건물에 차고 꼭대기 생기니까. 저거 왜 뿌리 기지가 있지? 내 집인데. 지난 2017년 이 집을 분양받았다는 상수 씨. 입주도 하지 않은 집에 불이 켜진 게 이상했다는데요. 아이고.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이제 입주가 다 됐으니까 이게 이제 전부 다 전기 같은 시스템 이런 거 시험한다고 켜지가는 줄 알고. 혹시나 하는 생각에 초인종을 누르면서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 참. 이 누르니까 이 사장님이 딱 나오는 거야. 이 사장님. 딱 사장님이 오늘 이 식으로. 야, 저분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게 뭔 일이에요? 계약자인데요. 아이고 그러시는 거야. 나도 지금 계약자인데 들어있어. 이렇게 됐어요. 맞아요. 예, 여기 있어. 여기 그 제거예요. 놀랍게도 우와. 계약 날짜만 다를 뿐 같은 집을 분양받았다는 겁니다. 에? 진짜 사실인가? 지금 이 현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그러게요. 이런 일이 나도 지금 이중계약이라는 생각 상상도 안 했어. 너무나 황당했지. 그로부터 4일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한 젊은 부부가 예? 이 집의 계약자라면서 찾아온 겁니다. 또 한 4일이가 지났게 어느 또 젊은 부부가 오더만 띵동하길래 문을 열어줄게. 아저씨 누구세요? 이랬다고 내가. 그래서 내가 누구십니까? 이렇게. 아니 이 집 내가 계약한 사람인데요. 황당스럽고 당황스럽죠. 와. 이번에도 계약 날짜만 다를 뿐 같은 집을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한 집의 계약자가 2명이라는 것도 황당한데 3명이 돼버린 기막힌 현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저희도 황당해가지고 막 하다가 저희가 제일 마지막에 계약을 한 거예요. 작년 4월쯤에 가계약을 했었는데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계약을 해지하겠다. 계약금 돌려달라고 하니까 한 달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원래라면 2년 전 이미 입주를 시작했어야 할 집이었답니다. 하지만 무슨 영문인지 입주가 계속 미뤄지는 사이 집 계약자만 셋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건 이곳 한 집만이 아니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 간다는 꿈에 부풀어 있었다는 조옥현 씨. 건널목 있는 데 있네. 여기서. 예, 저도 내려와 있거든요. 하지만 최재영 씨를 알게 된 후 그녀의 꿈은 사라져버렸습니다. 평상시 좀 알고 지내셨나요? 아니 뭐 정통님 모르죠? 처음에 아니지 우리 아는 사이 아니에요? 아는 사이가. 아 예. 이 일로 인해 갖고 우리가 연결돼가 알게 된 거죠. 새 집을 보러 갔다가 우연히 마주쳤다는 두 사람. 이렇게 계약자입니까? 이사 계약하셨어요. 이래갖고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만나니까 황당하죠. 왜냐면 이렇게 살 줄 몰랐거든요. 더 기가 막힌 건 이 집을 분양받은 사람이 무려 4명이라는 겁니다. 4명이요? 3명도 아니고 4명이에요? 1101호 4명이 나오고 901호도 3명 나오고 902호도 4명 나오고 막 나오고 이제 이야. 고맙게 덩굴 나오듯이 줄줄 나온 거예요. 이 신축 건물 총 28세대 가운데 계약자가 많게는 4명에 달하는 집이 모두 5집. 피해자만 20명 가까이 됐습니다. 또 누가 나타날지 모르겠어요. 또 지금 벤치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셔틀이 드러났고 집에 들어와 이래서도 내 집도 아니고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한점 자고 나면 잠도 안 하고 막 진짜 이거 저녁도 술을 한잔 안 먹으면 몸도 안 좋은데 잠을 못 잠을 제일 지금까지 사는 게 불안하진 않을 거예요. 진짜. 우연히 알게 된 만큼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두렵다는 사람들. 다시 한번 집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아무도 들어갔어. 양해를 하고 좀 들어갔어. 양해를 왜 남편라도 너 전화번호 나눠놨잖아요. 지금 누군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작진의 출입을 막아서는 남자. 우리 집에 왔어요. 왜 우리 집 온 손님인데 왜 그래요? 아줌마. 우리 집 온 손님이라고. 아줌마 집도 아니요. 거기가 음식이 있는 거지요. 거기가 비밀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물었다면 비밀번호 가르쳐 줬었네? 비밀은 내주지.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그래 이거 따고 들어가자. 아줌마 말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말할 필요 없다 이 말이야. 그럼 나도 내 맘대로 해야지. 그러면 친구라면서 해결하라 해. 가요. 계속해서 고성이 오갔지만 아랑곳하지 않더니 결국 출입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건설 잘못인데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절로 돌아가. 갈등은 점점 커지는 상황. 우리 집으로 저쪽으로 문 따고 들어갔다니까. 우리 권리 행사하려고. 대체 언제까지 이처럼 답답한 처지로 살아야 하는 걸까요? 출입을 막은 남자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세요? 네, 회사 직원입니다. 그 다중계약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들었지, 이제. 여기서는 뭐 회사에서는 얘기 없나요?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상세 내막은 잘 모르겠고. 2년 전 분양을 받은 후 처음 집을 보러 왔다는 박동진 씨. 뉴스를 씨 내가 계약한 날 똑같네 해서 그때부터 제가 알아보는 거죠. 불행 중 다행인 건지 아직까지 자신의 집엔 또 다른 계약자가 나타나진 않았답니다. 진짜 일주일 못했어요. 왜요? 일본을 받은 게 없어요. 절대로 못 들어간다며. 계약금보다 1,500만 더 내서 5,500만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일본도 모르고 남들 다 입주했는데 여기 저한테는 입주한 사람들이 다 잔금을 치렀대요. 돈을 다 줬다. 그럼 나도 기다릴게. 김근혜한테 대출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테니까 뭐 얘기했는데 아니 알아보니까 전혀 그런 사람 못 보였어요. 저는 뭐 중간에서 아무것도 못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을 거라 믿던 집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큰일 났네. 저 1,300이 계약자인데 만날 수 있을까요? 1,300이 계약자예요. 예. 문이 열리고 집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 이들은 한 신혼부부였습니다. 작년 11월에 계약을 했는데 혹시 언제 계약하셨어요? 작년에 95년도 계약. 누구랑 계약하셨어요 혹시? 집 작은 거다 그들에게 자신의 계약서를 보여주는 동진 씨.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중도금 요만큼 내시고 요만큼 남으신 거예요? 2억천? 저는 어차피 여기 입장 안 했거든요. 아직 등기 안 하셨죠? 어차피 등기가 안 됐으니까 등기가 안 되죠. 됐을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개인이 자신이 사는 집에 또 다른 집주인이 나타날 줄 누가 예상이나 했을까요? 다중계약돼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우리 지원 전에 방금 왔었어요. 아니 며칠 전에 다른 집이 이제 있다고 들었죠. 여기가 이분이 1,302호라는 걸 처음 듣는 거예요. 무력화 적용네요. 결국 그렇게 또 한 명의 피해자가 늘었습니다. 1,302호 수도 있어요. 하나 더 늘었다. 계약자가 많게는 4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 집이 현재까지 모두 6채. 계약 당시엔 전혀 상상하지 못한 현실이었습니다. 위치 때문에 부산의 중심지구는 여기 행정기가 막 26개가 있고 또 근처에 이제 초등학교 학교도 있고 또 법조타운이 또 형성되고 뭐 31평 모두 다 2억 2천이니까 얼마나 쌉니까? 그러기는 뭐 아파트 한 채에 벌써 6천만 원, 7천만 원 차이 나쁘니까 사람들이 막 덤비들었는 거야. 사람들의 마음을 단박에 사로잡은 것,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였습니다. 게다가 건설사 회장과 직접 계약을 해서 더 믿음이 갈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이런 식으로 계약자 계속 모은 거네요. 그런데 취재 도중 알게 된 놀라운 사실. 이게 작년 12월 9월에는 이걸 다 팔았다는 거죠, 이렇게? 아니요. 이거 못 팔았다고? 못 팔았다고 나왔고. 이미 계약이 완료된 집을 또다시 분양해달라 의뢰했었다는 해당 건설사. 계속해서 또 다른 계약자를 모으고 있었다는 겁니다.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처음에 표가 안 닦았는데 우리한테 와가지고 그냥
다 됐었다고 뭐 한두 개 남았던가. 근데 어이구 초등한다던데 무슨 분양이겠노 이랬거든요. 그 이후로 계속 뭐 언제 분양한다 하면서 자꾸 오래 끌더라고요. 이미 이 일대 부동산 관계자들 사이에선 평판이 좋지 않았다는 해당 건설사. 주로 돈 문제가 많았답니다. 그래서 돈 같은 문제비가 자기들 중공학원에도 돈 좀 필요하니까 싸게 이만큼 해주겠다. 그래서 2억 3천짜리 같으면 3천만 원 할인해주고 2억 좀 해주겠다. 돈이 없이 막 땡기시면 저쪽에 보험사가 여러 군데 걸리는 거더라고 이래가지고. 아, 피해자가 있어요? 얼마나 돼요? 내가 알기로는 4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4명이요? 집을 싸게 주겠다며 계약자를 모은 후 그 계약금을 사용해 계속해서 공사를 벌여왔다는 겁니다. 수소문 끝에 한 피해자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겠다니까요. 이 사장님이 알아. 그리고 우리 애들 있잖아요. 우리 조그만 애들. 길거를 진짜 나서게 나가고 생겼다니까. 장난을 쳐도 어느 정도껏 쳐야지. 2년 전 단골 손님이던 건설사 직원을 통해 강 회장을 알게 됐다는 수임 씨. 좀 쌌죠? 한 6천 정도 싸게 해준다 해서. 그러니까 그게 급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그 사람은 뭘 막으면 자재비를 무슨 창문이 들어왔는데 창문이 안 들어왔으니까 나를 잡은 거야. 피해자는 똥줄이 타니까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4천만 원 계약금을 그래요 많이. 그래야지 싸게 해준다고. 그래서 4천만 원 그것도 대출을 받아서 내가 줬더만 아니 안 해주는 거야 등기를. 3억 원 가까운 집을 2억 2천만 원에 샀지만 2년 동안 소유권 이전을 해주지 않고 있다는 건설사. 이게 다 이자인 거죠? 그거에 대한. 게다가 건설사에서 소개해준 은행 대출을 받은 게 문제였습니다. 선생님 36만 원 나가고 그래. 보험회사에 대출이 9.8%짜리 그걸 대출을 받아갖고 해주고. 그 이자가 지금 얼만데 여기저기 이자가 한 200만 원씩 나가거든요. 이제 그걸로 본 거 아니에요? 때마침 여보세요? 잠깐만. 해당 건설사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니 근데 왜 그렇게 계속 미루고 해결도 안 해주고 그렇게 아무래도 대출 받으라니까 아무래도 들어오고 또 프로그램도 들어오고 프로그램도 안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아니 근데 해결해야지 그거 사기꾼이고 완전히 얘잖아. 그죠? 지금 집구석이라도 팔아서 해결을 할 생각 않고 지금 도망가면 사기꾼들이 도망가겠지. 근데 왜 저렇게 일을 계속 벌리는데요? 벌리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하니까 저런데 자꾸 욕심하자. 사람이 회사는 이것밖에 안 된다 이러니까 자꾸 욕심을 부리고 하니까. 지금 2년이 넘었잖아요. 미치겠어요 지금. 그리고 이자가 그냥 한 달에 얼마씩 나가는데. 아 빨리 좀 해결 좀 하세요. 예 알았어요. 그런데 건설사가 소유권 이전을 해줄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집을 담보로 거액의 돈을 빌렸기 때문인데요. 너무하네 진짜. 아무래도 자금력이 딸렸다라는 거는 이 분양 사업이 원활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시행사 측에서 이 분양 사업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충족을 시키려고 여러 사람한테 분양 계약을 하고 한 호실을 그 분양 대금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든 책임이 건설사 회장인 강 씨에게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게요. 저는 진짜 죽일 인간이에요. 진짜 사기꾼이에요. 이 애들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사기쳐서 어떡하지? 전도유망한 기업으로 믿음과 신뢰를 준다던 건설사. 하지만 계약자들의 신뢰는 이미 저버린 지 오래입니다. 얼마나 이게 씁쓸한 얘기입니까? 예, 회장님. 여보세요? 예. 그러니까 저희 오늘 입금이 안 돼서 부장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금요일에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왜냐 우리가 돈이 어제 들어오게 돼 있었는데 예, 어제 돈이 우리가 펑크 났어요. 돈이 5일밖에 안 들어오고. 저도 분명히 약속을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한다고요. 그동안도 약속을 하긴 했잖아요. 약속은 지키려고 하는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6월 20일 날 마지막으로 한번 약속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다른 분들 일단 뭐 하지 마시고 일단 계십시오. 내가 뭐 다 정리를 할 거니까요. 괜히 이러면 나중에 선의 피자들만 많이 생깁니다. 이걸. 일 됐다잖아.
한참 외국하는데 일주일만 기다려달라, 조금만 기다려달라,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래갖고 전화하면 전화는 아예 안 받아요. 현재 건설사는 어떤 입장일까? 아, 좀 뭐라 그럴까요? 피해자들과 함께 해당 건설사의 입장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MBC 신화탐사대 이진영 PD라고 합니다. 해결 방안을 뭐 모색해보자 해가지고 저희가 좀 취재를 같이 왔고. 근데 그건 우리끼리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이 집에 총 책임자도 아니고 내가 하는 얘기가 그게 뭐 취지가 된다는 게 나는 별로 다 가치가 없는데. 저희가 그러면 뭐 회장님이나 뭐 이렇게 대표분들의 어떤 얘기를 좀 들으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부장님한테 들어보십시오. 결국 아무런 얘기도 듣지 못한 상황. 그런데 어쩐 일인지 다음 날 갑자기 강 회장이 만남을 요청해 왔습니다. 하지만 선배님들 저희가 하고 같은 업을 하는 사람인데 이제 결론 드리고 그다음부터 이야기를 좀 드리려 합니다. 잠깐만, 근데 진짜 해결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 제가 안 나타나는데 아무런 해결책도 없는 사람이 오면 많아. 먼저 만나자고 했는데 안 나왔네요. 강 회장을 대신해 이 자리에 나왔다는 대리인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근데 채권자들에 대한 권리 정리는 끝났고 여기서만 오케이를 하면 60일은 대출받고 집 대출장 상태에서 원래 했던 계약 순서대로 정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대신 901호 소유자 놓으시죠. 2,700만 원을 받고 이사비라도 한 500만 원 지불해 드리니까 계약을 해주고 해지를 하고 나가시도 된다. 아니죠. 법적으로 이약금 못 줘야죠. 소유권을 받아가지고 대출과 동시에 같은 날에 대출을 해드릴 테니까 대출 받고 집을 사셔도 되고 그 잔금 납부 기간 유예가 받고 싶으면 유예를 해드리겠다. 특별한 해결책이 없자 화가 나 자리를 나가버리는 한 피해자. 그걸 내가 정리해서 전화 다 드리도록 하고 따로 한 번씩 또 미팅을 하든지 내일 다 모이든지 뭐 저녁에 모이도 조금 밤도 조금 다 상관없습니다. 내가 해결하겠다. 또다시 기약 없는 약속만 남긴 채 양측의 대화는 허무하게 끝나버렸습니다. 아이고 정말. 그런데 회의 후 갑자기 제작진을 부르는 강 회장의 대리인. 왜요? 이 나중에 혹시라도 또뭐 언론이나 외부에 유출이 돼가지고 그런 기간이나 시각들이 안 좋은 게도 다 중단되거든요. 뭐 근데 이게 또 나중에 분양자들한테도 이렇게 나오고 나면 집값 떨어져요. 다중계약을 왜 하셨다는 거예요? 다중계약이 아니고 분양자만이 대물 변제용 또는 부동산 담보용이라고 대출 담보용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이중 분양하고 상관없는 성질입니다. 실제로 여기서 이중으로 해가지고 내가 여기도 분양 실제 분양 계약금을 받고 여기도 실제로 분양 받은 건 한 건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집 분양 계약이 부동산 담보대출 계약이 된다는 걸까? 안 보여 이 사람. 유심히 계약서를 살펴보는데요. 밀건 없어. 특이사항. 밑부분에 뭐가 있나 특약이. 이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일부 계약서에서 발견된 의문의 문구. 대여금 반환 시 분양 계약서를 회수한다는 건 무슨 담보가 뜻일까요? 뭔지 모르겠네. 담보로 분양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 말은 없어요. 특약이 적혀 있어도 설정권이 설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특약에 있어도 의미가 없어요. 이건 사기입니다. 결국 허무하게 날아가 버린 내 집 마련의 꿈. 이 고통은 언제까지 계속돼야 하는 걸까요? 우리 어떻게 입장에서 그러지 안 그래요? 뭐 이런 뭐 재산 전재산 다 얻어놨는데 잘 되면은 뭐 잘 되면 되지 뭐 잘 되려면 뭐 저런 좀 머리를 더 엉뚱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나 이거 무슨 때문에 별 심리성 없다 생각했어요. 14개월 5개월 딱 속아가지고 이랬는데 누구 말을 지금 믿겠습니까?